아직도 그 과일 드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바로 그 과일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봐온 김영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과일에 대한 상식이 65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젊었을 때는 몸에 좋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과일 선택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72세의 한 어르신이 매일 드시던 바나나 때문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어르신은 여름철에 즐겨 드시던 수박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효과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과일을 계속 드신다면 그것은 마치 고장난 엔진에 무리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잘못 선택한 과일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혈당 급상승의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지고 지방간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바른 과일만 선택해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과일 한 가지만 바꾸었는데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좋아진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복용하던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과일 상식부터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한 생생한 경험담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특정 성분들이 몸에 축적되기 쉬워지고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분과 지방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젊었을 때처럼 과일을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알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당량을 드시면 과일의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얻으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년기에 적합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며 확인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론. 그렇다면 왜 65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질까요? 답은 우리 몸의 변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처리하던 독소들을 이제는 반나절도 버거워합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배출하던 성분들이 이제는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열심히 만들어도 몸의 세포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문이 녹슬어서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과일을 계속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칼륨도 많고 에너지도 준다고 해서 매일 아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바나나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350mg이 넘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6세 어르신이 매일 바나나 2개씩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이분은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150에서 20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나나에 들어있는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만듭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어르신은 바나나를 매일 드시다가 지방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이런 과당 부담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다음으로 수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0이 넘어서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박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있으면 당분 흡수를 늦춰주는데 수박은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작년 여름 68세 당뇨 환자분이 수박은 당분이 적을 것 같아서 많이 드셨는데 당화혈색소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수박 한 조각에는 당분이 12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시원하다고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혈당 조절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물 대신 수박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당과 과당이 모두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총 16g의 당분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4개 분량입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즉시 올리고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중 공격인 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1세 환자분은 포도를 즐겨 드시다가 지방간이 심해졌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정도가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악화됐습니다. 이분은 포도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좋다고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포도에는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당분으로 인한 해가 더 큽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말린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3배에서 5배 농축됩니다. 건포도 30g에는 당분이 2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5개 분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말린 과일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입니다. 대부분의 말린 과일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 인공 색소도 넣고 보존을 위해 방부제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화학 첨가물들은 노년기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환자분은 건포도를 간식으로 즐겨 드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9%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건포도 한 줌씩 드셨는데 이게 혈당 조절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건포도를 끊고 나서야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말린 과일의 또 다른 문제는 포만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과일은 수분과 섬유질 때문에 금방 배가 부르지만 말린 과일은 계속 먹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65세 이후 몸은 당분 처리 능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도 신중하게 고르고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을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또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나 배 등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되 물론 잘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분만 농축된 것이고 말린 과일은 당분이 여러 배 농축된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과일은 65세 이후에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65세 이후에 권할 만한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혈당 지수가 38로 매우 낮아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복숭아 한 개에는 당분이 9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절반 수준이죠. 더 중요한 것은 복숭아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3g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키위도 완벽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39로 매우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최고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섬유질이 2.3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사과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특별한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몽은 65세 이후 체중 관리와 혈압 조절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25로 매우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지방 연소를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자몽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체중 감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는 특별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15로 매우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어르신이 여름마다 수박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2~3조각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당화 혈색소가 8.9%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이 6.5% 이하인데 말이죠. 저는 이분께 수박 대신 키위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키위로 바꾼 것 말고는 달리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68세 여사님은 매일 아침 운동 후에 바나나 한 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150에 95까지 올라갔고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바나나 때문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바나나 대신 복숭아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혈압이 140에 85로 떨어졌고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도 없어졌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과일 한 종류만 바꿨는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혈당과 혈압이 모두 개선됐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른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운동량도 똑같고 다른 음식도 그대로 드셨습니다. 약물 용량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일 하나만 바꾼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과일 선택의 힘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매일 먹는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압, 심지어 약물 용량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혹시 바나나나 수박, 포도, 말린 과일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이런 위험한 과일들은 치우고 키위와 복숭아, 자몽, 아보카도로 바꿔보세요. 3개월만 지켜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 수박, 포도, 말린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칼륨으로 인한 심장 위험, 혈당 급상승, 지방간 유발, 과도한 당분과 첨가물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과일은 복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입니다. 이 과일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과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식후에 드시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며 주스나 말린 과일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과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과일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과일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과일 선택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